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도 흐름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 비록 이제 십자봉으로 이제 보합권 흐름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역사적 고가권 영역에서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밀리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잘 지켜준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대단한 흐름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중요하게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렸던 게 뭐죠? 차트에 만들어진 이 십자봉을 그러니까 주포들이 지켜내 주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기준을 잡아드렸던 건 바로 이 십자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 가격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지를 해주면서 우리 뭐 장중에는 4%대 상방으로 이 반등까지도 그러니까 시원하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대장주의 힘을 이제 증명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장 이제 전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흐름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독하게 밀렸던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던 이 코스닥 시장. 제가 분명히 뭐라 말씀드렸어요. 코스닥의 상승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일시적인 반등뿐이지 이 상승세가 위로 이제 길게 지속되기는 현재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고 제가 선을 딱 그어서 말씀드렸는데 제 말 그대로 오늘 이제 대장주인 반도체 섹터가 오늘 삼성전자가 좀 강했죠. 반도체 섹터가 다시 강하게 수급을 만드니까 코스닥의 또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시 힘없이 하락세로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코스닥도 바닥을 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반등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이 반도체 쪽과 사이좋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시속 게임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하지만 결국 광기에 초과열의 흐름이 터져 나왔을 때는 즉 하이닉스가 고점을 뚫어내는 위로 이제 치고 달려가는 이 흐름이 나올 때는 시장에 다시 한번 모든 돈들이 이 핵심 주도주로 쏠리는 거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 무시무시한 이 쏠림 장세의 예고편을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똑똑히 보여줬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든든하게 약상승으로 자리를 지켜내면서 마감한 이 SK하이닉스가 이 기세를 몰아서 조만간 이 머리 위에 300만 원이라는 역사적인 라운드 피겨 가격을 돌파를 시원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오늘 시간에도 기술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SK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SK하이닉스는 제가 이제 190만 원 선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매수 대응을 하라고 했어요. 이때 조정이 나올 때.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됐는데 그런데 이 300만 원을 맞고 현재 이제 서킷이 터지면서 뭐 공포의 조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가 고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향후 다시 한번 이 300만 원에 대한 돌파 파동이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은 주가가 위아래로 좀 갇혀가지고 지루하게 횡보를 하는 이 조정 국면이어도 명확하게 이 방향성이 지금 발생이 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장중에 기습적인 이런 투매성 눌림목들이 계속 나온다면 그때 우리는 이제 도망칠 게 아니라 여전히 철저히 매수의 대응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SK하이닉스는 단순한 상승을 넘어서 주포들이 본격적인 이 광기에 그러니까 초과열 국면으로 저는 이 차트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최근에 미국 증시에 여러분들께 좀 짚어드렸죠. 자, 미국 이제 S&P 지수가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이번에도 이제 칼같이 좀 지켜주면서 돌리는 이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락론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뭐 삼산의 이 패턴,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주가가 이제 아래로 꺾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이 나오고 지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돌려 세우면서 그럼 여기 이제 W의 어떤 패턴이 좀 완성이 되면서 다시 상승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때요? 지금 대장격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그 흐름이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중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깨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투매가 나오더라도 제가 계속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게 그 이유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 이후에 이 조정이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현재 진행이 되는 정도로 정말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SK하이닉스가 이제 곧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위로 슈팅을 만들 때 그때 이 마이크론의 주가까지 끌고 갈 거다.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역전 현상이 저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렇게 제가 보고 있냐면 냉정한 이 밸류에이션 수치를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이 미국의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선행 PER이 뭐 12에서 16배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이크론 저평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뭐 대한민국의 삼전익스는 어떻습니까? SK 하이닉스는 지금 선행 PER이 뭐 마이크론에 비해서 고작 뭐 7, 8배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이 D램의 시장 점유율만 봐도 이제 삼성전자가 33%를 보유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이제 3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70%. 어마어마한 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고작 26%예요, 여러분들. 이 압도적인 점유율과 공급 규모만 보더라도 SK 하이닉스가 가진 이 기초 체력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 미국 마이크론에 비해서 현재 여전히 싸다는 게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조만간에 이제 엄청난 이 주가 역전 현상이 저는 발생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오늘은 뭐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뭐 오늘은 뭐 SK 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뭐 서로 대장의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 본질적인 위치를 따졌을 때는 사실상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지금. 얘는 이제 21선이 깨진 상태에서 조정 형태가 나오는데 아직도 하이닉스는 21선 위에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평선에 대한 흐름만 보더라도 훨씬 더 강한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가권 21선 위에서 기간 조정은 보내고 있지만 아주 영리하게 지금 이 과열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이 마무리가 되고 힘이 응축이 되면 비로소 다시 한번 종고점을 넘어가는 뚫어버리는 돌파를 저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다른 종목이랑 비교를 해드리면은 뭐 오늘 이제 급등이 터졌던 이 삼성전기죠. 엄청난 과열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시간 조정을 보내고 있는 건데 얘도 이게 조정이에요. 그 조정에 대한 형태가 이렇게 고점 쌍바닥의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이제 칼같이 유지를 계속 해주니까 결국 올라오잖아요. 그죠? 자, SK 하이닉스는 고가권 박스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똑같이 W에 대한 형태가 마무리가 되면 뭐 2번이 될 수도 있고 뭐 3번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돌파에 대한 이 흐름으로 저는 진행이 될 거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는 하이닉스가 정말로 이제 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꺾이는, 그러니까 폭락으로 연결이 되는 조정이 나오려고 했다라고 하면 보통 버블의 이제 꼭지에서도 물론 급락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급락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서킷이 나오고 나서 십자봉이 나오고 나서 아래로 뻗어가는 서킷이 나대요. 왜? 급격하게 개인들을 물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락에 대한 강도,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금융위기 때나 IT 버블이 터질 때도 그때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아래로 터지는 연속 서킷이 터져줬는데, 그런데 하이닉스는 하락에 대한 폭탄이 연속으로 물론 터지긴 했죠. 근데 그 자리를 횡보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정말 이제 주식 오래 봐왔지만 고가권에서 이렇게 서킷이 터진 자리를 이렇게 단단하게 횡보로 만드는 경우는 저도 처음 봐요, 여러분들. 그만큼 이 하이닉스를 쥐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에너지, 매집 세력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힘이 강력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오늘이 6월 30일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번 달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음 달 이 월봉을 새로 만드는 기준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오늘 상당히 중요한 위치였는데, 왜냐면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십자봉으로 뭐 만든다거나 아니면 음봉으로 월봉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차트 모양이 상당히 안 좋아지거든요. 고가권에서 이제 터지는 이제 고점 십자봉이기 때문에 보통 이 하락 전환에 대한 신호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주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장 막판에 결국 주포들이 돈을 쓰면서 매수세를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양봉 마감을 시켜버린 거예요. 정말 대단하고 이 무서운 주포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고 확실한 팩트는 제가 이제 매일 체크를 하는 이 맥점 차트에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주포들이 물량을 던지는 그 흐름들이 이 전체적인 1년의 기준을 보더라도 1%도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홀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190만 원에서 매수를 이야기할 때가 맥점이 이제 터치를 하는 근접치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방향이 나온 거예요. 그죠? 기술적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이 1년의 주가 흐름을 가만히 복귀를 해보면 처음 이 시세가 발생이 되고 나서부터 철저하게 유지가 되면서 주포들은 이 밴드에서 매집을 하고 다음 시세를 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조정 국면에서 밴드에서 매집을 해주고, 이때도 이제 과열권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이제 누가 뭐 매수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매수를 이야기했더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또 올려치더라는 거죠. 100만 원까지.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뭐 페이크성 조정도 나왔지만 2차 매집 밴드
밴드인 파란 밴드까지도 오긴 했지만 W 형태의 조정을 보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현재 시세가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눌림목이 딱 한 차례 나와서 이 눌림목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오게 되면 오히려 매수죠. 이 190만 원 가격은 다시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추세가 각도가 매집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상향을 만들면서 고스란히 물량을 쓸어 담는 이 메이저들의 매집 흔적이 그러니까 제 차트에는 명확하게 포착이 된다라는 겁니다. SK하이닉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똑같은 그 논리로 현재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밴드에만 터치를 하면 엄청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엄청나게 유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밴드까지 이번에 내려왔지만 오히려 지금 SK하이닉스는 이미 이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좀 더 놀랍고 소름 돋는 흐름 기술적 패턴가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항상 초과열 국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초강세 차트를 대입을 해보면 그럼 주가가 뭐를 타고 가냐면 밴드까지도 안 와요. 일정 부분 페이크가 나왔지만 지금도 보면 어때요? 이 점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시세에서 잘 안 나오는 건데 점선을 지지하고 올라온다. 현재 십자봉 이후에 그 흐름을 지금 계속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상 좀 깨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부러진 자리가 나왔을 때 근접을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비중을 좀 더 실어볼 수 있는 그 비중을 태울 수 있는 자리가 됐는데 지금 시장이 아무리 흉흉하고 뭐 조정이 나와도 지금 자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내려오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세력들이 그러니까 줘야 할 늘림목 자리를 주지 않고 이렇게 국가권에서 가격을 엄청 굳건하게 지켜내버리면 그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과열 슈팅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자, 좀 이해하기 쉽게 뭐 최근에 이제 그랬던 종목이 대표적인 게 이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자, 대우건설이라는 종목도 3,000원에서 무려 2만 원까지 가는 거의 이제 700% 정도의 7배 정도의 상승이 진행이 됐는데 근데 이 고점권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박스를 그리면서 자, 점선을 지지하면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정말 센 종목들은 밴드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이 점선을 지지하더니 박스를 그리면서 뭐가 나오냐 엄청 무수한 음봉들을 만들면서 흔들었지만 그리고 나서 더 초과열을 만드는 그 한파동이 더 존재가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SK하이닉스도 이 고점권 영역에서 점선을 지키면서 대우건설과 같이 엄청나게 이 음봉들을 많이 보여주긴 하지만 그게 시세를 뺏어 먹는 그러니까 매집에 대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뭐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음봉 매집이라고도 뭐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SK하이닉스가 고가권에서 보여주는 이 십자봉의 형태들, 이런 흔들기 형태들은 이 대우건설이 시세를 쏘기 직전에 똑같이 음봉 매집의 형태를 만들고 흔들기를 보여주고 쏘는 이 형태와 상당히 흡사하다라는 거죠. 여전히 SK하이닉스는 그 주포에 대한 에너지가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그냥 강한 게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강력하다는 게 팩트라는 거죠. 자, 제가 말로만 강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린 이 맥점을 기준으로 저 역시 뭐 장중에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주주님들께는 제가 투명하게 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제가 맥점 로직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 자동 거래를 돌려놓은 세팅 화면이에요. 제가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입이 닳도록 이야기한 그대로죠. 자, 주가가 우리가 원하는 맥점 밴드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기계적으로 뭐를 합니까? 매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집을. 자, 자동 거래다 보니까 이제 매수의 밴드폭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넓혀놨고 일반적인 시드 금액으로 제가 세팅을 해놨고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자, 화면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 밴드가 형성이 안 되다가 자, 이제 주포가 진입을 하게 되면 이 구간처럼 이제 밴드가 이렇게 두 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가가 이 안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한 시기는 이때 이제 거래를 못했어요. 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고 다시 주가가 눌릴 때 이 밴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매집을 진행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원래 이제 제 기준점은 제가 보여드린 이 맥점 분봉 이제 그게 깨질 때 전량 익절을 하는 거지만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사우브 계좌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50%로 제가 자동 익절을 걸어둔 겁니다. 뭐 매집 역시도 매일 무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월간 4회 매집이라고 제가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맥점이 형성된 달에 주가가 들어올 때만 이렇게 자동적으로 매집을 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가 오면 이렇게 자동 익절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보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가가 밴드에 들어오니까 어김없이 다시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옆으로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지루하다고 이제 다 던져버리는데, 오히려 횡보가 길다는 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주가의 방향성이란 게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세력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고마운 구간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매집이 되고 나서 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또 익절 처리가 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날 다들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때가 이제 190만 원일 때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술적 반등 파동이 존재한다라고 했던 그 타이밍, 그때 또 이렇게 매집 신호가 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해가야 된다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공포와 욕심을 배제하고 이제 자동 거래를 돌려놓은 결과가 지금 보시는 이 깔끔하게 지금 이 2배가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그 결과값이 다 이렇게 다 나오죠, 여러분들. 뭐 언제 뭐 진입을 했고, 그죠? 언제 뭐 익절 처리가 완료가 됐고, 우리 현재 포지션 역시도 이제 보유한 상태로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뭐 수익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주식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사고 어느 시점에 이제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는 고스란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제가 이킴증권 영운전에서 뭐 실전에서도 완벽하게 검증을 맞춘 차트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00만 원을 돌파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자, 돌파가 되면 시세가 나오고, 돌파가 되면 시세가 나오고, 돌파가 되면 시세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고점 박스여가지고 이렇게 맥점을 기준으로 위아래 흔들기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지만, 안착을 하는 그 순간에는 다시 한번 이 300만 원을 쏘는 파동이 지금 존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때와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엉덩이를 그리고 안착하는 흐름 뒤에 쏘는, 그죠? 이때도 뭐 저점을 낮춘 형태로 조정이 나왔지만 안착을 하면서 쏘는 이 형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이 매도 차트의 과열 구간까지 다시 한번 과열을 만들러 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 SK하이닉스 실시간의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이 전환 맥점 신호를 못 받고 계시거나, 홀로 지금 이 어려운 장 조정장에서 좀 타이밍이 잡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한 분 한 분 다 저장을 해뒀다가 지금 이 SK하이닉스 째려보면서 매일 제가 체크를 하는 이 맥점, 뭐 일봉이 됐든 뭐 분봉이 됐든 세력 시그널이 딱 발생을 할 때, 그때 이제 놓치지 않고 매수를 해보자라고 실시간 문자를 정확하게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장중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점선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뭐 현재 라인에서도 매수에 대한 관점이 되고, 이 한 박스 눌리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분할로 접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중 실시간 신호 절대 놓치지 않고 편하게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하고 현재의 눌림도 매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부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